제가 추구하는 중도 실용 정치는 탈이념이 아닙니다. 이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사람의 세계관이 필요 없다는 말이니까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이 중도 실용 정치는 이념 없이 정치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솔루션, 저 분야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솔루션,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맞는 해법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중도 실용 정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탈이념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찬성이 대 조건부 찬성 또는 반대이 대 우려하는 점들이 똑같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10개월 후에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통합입니다. 야권 지지층이 넓어지지 않는 형태의 통합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당 통합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야권의 노선이 이런 중도 실용 정치가 포괄되거나 또는 여기가 제대로 주류가 되는 그런 노선이 되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게 통합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합은 시작에 불과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혁신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크게 5가지 가치로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능한 정치 조직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가 공정입니다. 그건 설명 안 해도 아실 테고요. 네 번째는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한다는 것. 또 다섯 번째는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세력이 되어야 된다. 북한과 정말로 잘 지내고 싶다면 한미동맹 복원하고 일본과 중국과 튼튼한 외교관계를 만드는 걸 먼저 하라.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새로 출범한 정부는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압박 강도가 세질 겁니다. 선택하라. 이제는 더 이상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순간이 아마 바이든 행정부 이 4년 임기 중에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미중 신냉전, 미중 갈등의 본질이 사실은 저는 가장 깊숙이는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G 그러니까 5G 다음 이동통신 그런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지 이런 기술 패권 전쟁에서 중국과 손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해서 쿼드가 완성된 거죠. 이제 나오는 게 쿼드 플러스인데 저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서면 이건 단순히 국방 이런 패권 전쟁이 아니고 그 기저에는 기술 패권 전쟁이 숨어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선택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쿼드 플러스 가입하고 대신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결국 대만을 보시면 그런다고 해서 거기도 그래서 무역 보복도 당했습니다. 근데도 극복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부세는 부유세 아닙니까? 그 기준이 이제 고가주택 기준입니다. 서울 같으면 지금 현재 9억으로 돼 있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의 아파트의 거래 데이터를 보면 중위값이 6억이었던 게 9억 5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7%가 오른 거죠. 그래서
중위값에 있는 아파트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보다 많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10억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로잡는 방법이 예전 기준인 9억 아파트, 고가주택의 기준이 지금 실거래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고가주택 기준을 다시 현실화하는 게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아닙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주거복지를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이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근절하는 것, 그 세 가지 목표만 생각하고 제도들을 전부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우선 과세 쪽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세 이전에 해야 될 게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어떤 제도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과세로 달려들면 지금 누가 얼마 가지고 얼마 벌었는지 누가 압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돌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미국부터 생각보다 빨리 기준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직격탄 받는 데가 저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닌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유동성을 축소시킨다. 아마 그거부터 시작하겠죠. 저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그 정도가 예상되면 그때부터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지. 이거 다 2030이 여기다 올인하면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올해 중반부터는 백신 여권 도입하고 트래블 버블처럼 어떤 나라 간에는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드나드는, 우리나라는 거기서 제외될 겁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같으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효과가 10%밖에 없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남아공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10%밖에 못 막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 집단 면역이 가능할까? 얼마 전에 나온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중반 내지 하반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올겨울에 아마 4차 내지 5차 대규모 확산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대구에서 강연한 동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 5월에 올겨울에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빠르면 올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진국 정상들이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백신 회사들, 아직 실험 중인 회사들의 연구비를 막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줄줄이 막 몇 조 원씩 투자를 했어요. 한 절반 정도가 그 테스트에서 통과되고 나머지는 폐기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한 돈 중에 절반을 잃어도 그건 한 달 정도 빨리 코로나를 종식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 생명과 경제적 효과를 따지면 이건 세 발의 핀 겁니다. 외국 정상들이 바보도 아닌데 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소문내고 왁자지껄하게. 그럼 우리만 안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1년 이상 이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 거리두기.
우리나라 거리두기 방식이 정말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커피만 파는 카페는 거기 안에서 먹을 수 없고, 똑같은 조건에 음식까지 파는 카페는 거기서 먹을 수 있어서 거기는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검도는 허용하는데 해동 검도는 안 되고, 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과학적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지금 방 안에 원래 정원에 몇 %만 들어오게 하는가, 그걸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밀집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정원에 한 30%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구석에 있으면 그건 소용이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나 테이블 간의 거리를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밀접도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실내에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환기입니다. 그게 밀폐도거든요. 비행기에서는 아무리 따닥따닥 붙어 앉아도 코로나 감염이 안 됩니다. 거기는 워낙 환기가 제대로 잘 되고 있고 거기에 있는 필터가 강력해서요. 그래서 이런 밀집, 밀접, 밀폐를만 규정을 하면 업종과 상관없이 그것만 지키면 허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참 제가 시장 되면 바꾸려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 2012년에 새정치 하겠다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공익을 위한 정치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정치.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 마음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게 또 제 생각을 정확하게 왜곡되지 않고 직접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 주셔서 이사장님,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